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왕입니다. 오늘은요, 어젯밤에 비가 대전에 제법 왔어요. 제 생각으로 비와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리대 덮개를 열어놓고, 제가 어제 캠핑장에 갔었는데, 캠핑장에서 거의 집에 돌아올 무렵쯤 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제가 물관수한 지가 4일, 5일밖에 안 됐거든요. 5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비를 맞춘 게 아니고 제가 관수를 상면에서 거의 여기만 조금 저면 관수로 하고 이쪽 나머지는 제가 상면 관수를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좀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그냥 여름날이니까 괜찮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4일 5일 만에 비를 또 맞추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했습니다만 비의 양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지난번 물관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장마가 일단은 뉴스상으로는요 24일에서 28일 사이로 비 그림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장마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주일 전에 물을 충분히 좀 먹여놓고 장마 기간에는 덮개를 덮어놓고 그렇게 지내려고 제가 어제는 이 빗물을 조금 맞췄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좀 젖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도 이런 아이들 보면은요 지난번 처음에 데려올 때보다는 조금 많이 짤뚱해졌어요. 입장도 짤뚱해지고 이게 응애자국처럼 상처자국이 원래가 이씨 이렇게 데려왔는데 얘는 참 색감이 오묘해. 이름이 릴리거든요. 노란빛이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 입장에 상처만 원래 없이 깨끗하다면 참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와서 약간 동글동글 해졌다고. 그리고 이런 연봉이나 집시 연봉이나 집시는요 연거푸 물을 맞춰도 이 좋아라예요. 물을 원체 좋아하는 아이고 제가 저면 관수를 하고도 또 비를 맞추고도 연거푸 했는데도 아무 탈이 없죠. 탱글탱글합니다. 밑에 입꼬지까지 얘네는요 입장이 떨어지면 제가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밑에 입꼬지까지 된 자구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저만큼 올라왔어요. 집시도 물은 빠졌지만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괜찮은 것 같고 이 아이를 조금 걱정스러워서 저녁에 와가지고 이거 화분을 들었다 놨다 그랬어요. 요거를 안으로 들여놓을까 말까 에스메랄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입장이 조금 더 커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거리대에다가 내놓고 그냥 비를 맞췄어요. 어제 밤에도 제법 왔던 것 같아요. 양이 적지 않고 제법 왔는데 이 아이가 요거는 에스메랄다의 사춘급인 뱃삼에 묻혀거든요. 요것도 입장이 커지고 이 아이도 물을 엄청 좋아한다고 농장 사장님한테 들어가지고 얘도 오는 비를 다 맞추기는 맞추는데 이쪽 한쪽이 조금 좋지 않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엽 정리를 하고 하나가 요 쓰러지는 입장에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꽂아서 놨는데 요거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품종인데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것도 이건 원래 자체가 열성인자로 좀 까다로운 아이인데 그래도 제가 계속 연거푸 키워보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빗물이 고여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흐렸고 오후에도 비그림이 있고요 내일까지 비그림이 있어요. 비가 제법 오는데 다이그들을 어쩔까요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빨리 답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자 이렇게 비를 맞췄어요. 저도 어젯밤 비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맞췄고 또 장마 시작 기간 전 한 열흘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개별 관수로 돌입을 하셔도 상관없고 비 맞추는 거를 이제 심사숙고 하셔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 맞췄으니까 내일하고 내일까지 비가 만약에 온다면 저는 이 덮개를 덮어가지고 이제 비를 그만 맞게 해야죠. 너무 과한 비는 좋지 않아요.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닦아가지고 이따가 저는 오후에 만약에 나갈 일이 있으면 덮개를 덮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온도가 그리 시원하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없을 때는 선선하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도가 이제 조금 해가 살짝 비추는 게 사실은 여기 비 맞고 나서 아이들을 약물을 조금 뿌려주려고 오늘 하루 종일 흐릴 것 같아서 생각을 조금 하고 했다가 해가 잠깐 뜨더라고요. 카메라를 들으니까 해가 떠요. 이게 하늘에서도 아나 봐요. 약물을 살짝 안개처럼 그렇게만 뿌려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와
해가 뜨니까 또 이걸 또 저녁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요 구미모는 수포가 생긴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희끗희끗하거든요. 초점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송화가루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수포가 생겨가지고 이 송화가루 같은 게 그냥 딱쟁이처럼 앉아 있어요. 이게 물로 씻겨도 씻겨지지가 않고 아이가 지저분합니다. 왜 이런지 요런 거는 또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저런 증상이 의심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제가 비 오고 나서 살균제를 한번 싹 뿌려주려고 하는데 해가 떠가지고 또 저녁으로 미루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그러죠. 색깔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제가 물관수를 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가지고 여기가 좀 할랑할랑하게 좀 담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꽉 찬 느낌이죠. 아이들이 물을 땡땡 먹었어요. 화상 입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물을 땡땡하게 먹어가지고 로제트를 줄이지 않고 이거 진짜 이쁩니다. 제 체리아포스의 키핀장에 있는 아이는 이렇지 않거든요. 얘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품종인데 이달리 예쁜 아이가 또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운이 좋던가 뽑기를 잘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리아포스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것도 새로 분갈이 해놓고 새까맣까맣하게 상처가 많아서 분갈이를 했더니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회복을 하고 이뻐졌습니다. 그게 진점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비도 오고 하니까요. 제 베란다에 저는 여름만 되면 이 거미들과의 전쟁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거미 때문에 이 천장에 베란다 천장에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제가 칠을 다시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베란다 천장이 좀 깨끗해졌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날파리에 거미줄이 끼기 시작하니까 또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비가 오니까 이 거미들이 거미집을 구석구석 이렇게 양쪽 구석에 예전처럼 막 엄청나지는 않은데요. 구석구석에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로 살짝 다가오길래 아침에 보이는 거미는 빗자루로 훑어가지고 일단은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란다에서 비린내가 엄청나더라고요. 거미를 잡으면 비린내가 엄청나요. 어차피 제가 다육이들 살균살충 방제를 조금 살짝 해주려고 약을 타놨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미를 잡으려고 제가 이 벽에다가 지금 약을 뿌려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에 거미를 한 두 마리 정도 잡았더니 이 바닥이 비린내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살충제, 저 일타올길고는 요거는 살균제인데요. 살충제를 타가지고 이 바닥에 조금 뿌렸더니 살짝 소독 냄새는 아니거든요. 일타올킬이 유황 냄새가 살짝 나요. 이거를 아주 역거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거미 비린내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비 맞은 아이들 살균살충도 해줘야 할 겸 바닥에다 하고 저 벽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깨끗하다고 할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깨끗하고 일단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눈에 안 보여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요거는요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려면 이거 올 여름엔 이렇게 초록이지만 여기가 이제 많이 풍성해졌잖아요. 포크엔젤 금이에요. 노란빛이 없으니까 안 예쁘죠. 그런데 수영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이나 내년 봄에 아마 내년 봄에 노랗게 피어날 거거든요. 이것도 공을 들여야 돼요.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된답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제 비가 좀 단비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별 탈이 없게끔. 러블리 로즈도 얼굴이 그닥 크지 않아서 좀 불만이었는데 이번 비로 얼굴이 조금 커질 것 같아요.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아직 이제 많이 가득 찼으니까 덮개를 덮어놓고도 한 이틀 뒤면 로제트가 많이 커질 거예요. 아마도 빵떡이 되는 아이들이 몇 개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것도 알스마랄다도 약간 빵떡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반대쪽에도 좀 빵떡이 될 만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걱정이 조금 있긴 한데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균제를 바닥에 뿌려놓고 약병을 해가 떠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흐릴 줄 알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럴 줄 알고 살균제를 아예 탔다가 지금 멈췄어요. 멈추고 일단은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후덥지근한 게 있고요. 바람이 오늘 없네요. 어제는 바람이 비가 오려고 그랬는지 살랑살랑하고 불더니만 오늘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조금 이쪽으로 틀어놓고 제가 조금 더우려고 그래요.
초점도 안 맞고 눈도 좀 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아침에 제가 그렇습니다. 이 거미하고 한바탕 실갱이를 했더니 땀도 뽀짝뽀짝 납니다. 잠시만요.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이쪽 베란다 쪽으로 좀 틀어놓고 나왔더니요. 그새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아침에 약을 뿌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아침 날씨를 믿고 만약에 여기다가 약을 뿌려놓고 덮개를 덮어놓고 그리고 만약에 외출을 했다? 그러면 야, 이 아이들은 이제 푹푹 삶아지고 약해 있고 난리가 났겠죠? 거짓말처럼 해가 저 주차장 바닥에 땅이 완전히 말랐고요. 어젯밤에 비가 언제 왔냐 하듯이 해가 쨍 하고 뜨니까 와, 또 이렇게 날씨가 금방 덥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오늘 아침에 좀 시원할 때 거미와의 전쟁을 한바탕 했어요. 바닥에다가 막 약을 막 뿌렸더니 조금 일단은 이런 잔 쓰레기 같은 지저분한 그 거미줄 같은 게 없어지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이쁜 모습을 지켜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보실래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해마다 거미랑 전쟁을 하는데요. 거미가 있어가지고 깍지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익균이거든요. 여기 거미줄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항상 저기 있는 거미줄을 이걸로 이렇게 걷어주기만 했더니 거미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거미줄에 쳐놓은 데다가 거미줄을 제거를 안 하고 저기다 살충제 약을 뿌렸어요. 저기도 있고요. 한 마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저 밑에도 지저분하지만 제가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약을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큼나막한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에 한 시간 동안 거미줄하고 실갱이를 했고 무조건 이걸로 걷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어미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재간이 없어. 저 바깥에다가 쳐놓으니까요. 이 안에는 제가 수시로 살충제를 뿌리니까 일단은 확실히 안에는 덜한 것 같아요. 저 천정도 그렇고. 아주 저 깨끗한 벽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올 여름에는 사투를 벌이려고 마음을 크게 먹기는 먹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야, 거미 한 마리 두 마리가 그러네요. 이쪽에 약을 뿌리면서 아이들한테 약이 조금 갔는데 아이고 또 해가 떠가지고 근데 어저께 비 맞춰가지고요. 아마 이 아이들이 빵떡이가 될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제가 요거 얼굴을 좀 다지겠다고 햇빛 훈련을 해가지고 요 바깥에다 거리다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되는데 비를 또 혼방 맞췄어요. 그런데 노숙하면은요 이렇게 얼굴이 빵떡이가 돼도 다져질 수가 있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약간 웃자람이 보인다 하더라도 노숙을 하면은요 가을 되면 다시 자기 미모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제가 라위를 제가 못 키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비를 연거푸 맞아가지고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위험스럽고 걱정스럽다고 여름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바깥에서 적응되었던 아이들을 장마 기간이나 한여름이나 뜨거울 때나 안으로 다육이를 들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 안으로 만약에 저런 아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요 안에는 안에대로 요 아이들이 요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또 몸살을 한 번씩 앓고 또 화상이라든지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합니다. 노숙한 아이들은 아마 초겨울까지 이제 노숙을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자리를 바꾸지 않는 게 좋은데 이렇게 빵떡이가 안에서 빵떡이가 되든지 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나오려면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점차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가 위에서 요 앞칸으로 왔다가 요 앞칸에서 자 이렇게 거리대로 나가면서도 차광막을 또 며칠간 하고 있고 이렇게 적응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이거는요 여름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사설은 좀 길었고 제가 어저께 분갈이를 했어요. 저녁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자 요 정도다. 색깔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아주 건강하고 물관서 한 다음에 탱글탱글 해가지고요. 이게 아무런데 색깔은 빠졌지만 돌덩이처럼 단단한데요. 제가 위에서 상면으로 준 거라 물을 먹은 아이들이 있고 물을 못 먹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만지면요 좀 말랑말랑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또 이제 제가 또
개별 관수 뭐 이런 걸 해야죠. 이런 아이들 제가 저면 관수를 해서 내놨는데 물을 못 먹어서 약간 흔들거리길래 이걸 저면 관수를 해서 내놨어요. 인디안 칸데 요거 에케베리아인데요. 손톱이 창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주 예뻐요. 하엽도 제가 건드려주질 못한 게 뭐냐면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주려고. 근데 손톱 변이도 있고 아주 예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신입들 분갈이를 했죠. 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햇빛이 아침 햇빛이 이렇게 좋아요. 새소리도 좋고 이렇게 밑에 앉으니까 선풍기 바람이 등에 나오고요. 이 산들 바람이 확실히 위에서 서 있을 때는 이마에서 땀이 나는데 이렇게 좀 앉으니까요 좀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요 버클리금을 요 배경으로 해서 요 통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따 저녁에 요거 약 한번 싹 거리대 아이들 뿌려주고 그리고 분갈이 한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카메라 켜자마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이쁘죠?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이름이 스카이 핑크라는 아이예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고 왜 그동안 제가 이 아이를 못 만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내 봐야 있었는데 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오묘해요. 뭐 누구를 닮았다 이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요 금발의 핑크색이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쁘고 나름 목대도 있는 묵둥인데요. 자, 이 아이를 어디다 심어줬냐면 자, 이게 본봉 화분이 요 롱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아끼다가 뭘 심어줄까 하다가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요거를 이제 키핑장에 가지고 가서 다른 아이를 심어줄까 하다가 요 아이를 딱 만나서 옳다커니 제가 저 버클리금처럼 저렇게 어마무시 큰 아이도 베란다에서 끼고 있는데 요런 큰 사이즈 한두 개 있으면 어떠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줬어요. 약간 그늘이 보여가지고 이쁜 모습이 잘 안 보이지만 요 아이도 이제 뿌리 활착하고 적응할 때까지 요 안에서 시원한 데서 적응시키려고 이렇게 놔뒀고요. 이렇게 떼약볕이 안 놓을 거예요. 요 선반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임시로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 신입만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제가 다육이 고파서 데리고 온다 하고 요게 칼라윈드 에이오니움인데요. 이게 2개 정도 합식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양이분이 요런 화분을 저는 미리미리 이렇게 농장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제 눈에 마음에 드는 화분이 있다면 두 개씩 미리 갖다 놔요. 다육이가 꼭 없어도 미리 갖다 놔서 화분을 좀 쟁여놓고 그렇게 하고서 다육이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화분을 찾는 거죠. 요 양이 진사 롱분인데요. 이것도 갖다 놓은 지 한 2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칼라윈드를 심어 놓으니까 딱 제격인 것 같은 거 있죠. 칼라윈드에 요 진사 색깔? 요 색깔하고 요 진사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심어 놨어요. 2개를 합식을 했다 하면 조금 더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요게 낫나요?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칼라윈드 심었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아이인데 순한 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게 이름이요 헷갈린다. 마시멜로하고 미시엘로하고 헷갈린다고. 근데 요거는 마시멜로예요. 요거는 어나분이 이렇게 칼라분이 요즘 신상으로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제가 오복다육에서 이렇게 두 개씩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심어 놓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젯밤에 심었으니까 아직 뿌리 활착을 해야 되겠죠. 활착을 잘하게. 여름에는 활착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아래 공기가 시원하니까 이렇게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약간 반 그늘 그런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쁘죠. 이거 수에노인데 수에노도 상당히 예쁜데요. 이 수에노는 제가 큰 아이를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요만한 아이를 한 3-4개 정도 키웠고 요것도 누구한테 선물 주기 딱 좋아요. 색깔도 이쁘고 순하고 요거는 그린토마토 작은 분에다가 여기다 심어놨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근데 여름이라 몸살하지 않고 활짝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쁩니다. 이뻐요. 오늘 거미 잡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지만 요 아이 데리고 이렇게 신입들 분갈이 한 걸 보고 필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햇빛의 아침 햇살이 지금 10시 정도 되었어요. 그리
덥지 않은 햇빛. 요거는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요거 산딸기예요. 뭔지 못 알아보시겠죠? 산딸기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고, 한 1, 2년 이쁜 모습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한 3번째, 요 아이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목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로제트가 크질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분갈이 해줬어요. 이거는 원래 제분에 있던 타미분이거든요. 타미분에 이렇게 목대가 꽤 올라왔는데, 저는 목대 쑥 올라오는 게 좀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약간씩 살짝 깊이 묻어가지고 분갈이를 해놨는데, 얘는 뿌리 상태가 그닥 좋은 건 아니었어요. 까망둥이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데 어쨌든 잘 뿌리 활짝 해가지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한참 이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나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아침 햇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가 좀 방향이 기울면은 한 11시쯤이면 요 햇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분갈이 한 지 금방 된 아이들은 너무 오랜 시간 아침에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살짝 그늘 쪽에다 놓고요. 어쨌든 위에보다는 다육이 적응시키는 데는 아래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 햇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거 아이는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게 되는 거 있죠. 집에 돌아오면 요 아이부터 먼저 확인하고, 또 집에서 외출을 하려면 요 아이부터 먼저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외출을 한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시집살일까요? 그래도 이쁘고 멋있고 그 황후 같다는 생각? 다육이게 황후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합니다. 어쨌든 비가 그치고 나서 비 때문에 걱정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비를 맞췄다면 덮개를 덮어서 이제 물 관리를 지금부터 과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과하지 않게. 비를 적당히 맞추는 거, 이틀 이상 맞추지 않는 거. 물이 많이 고프다면 당연히 장마 기간에도 비를 맞춰도 됩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게. 만 하루면 딱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오더라도 덮개를 덮어서 물이 과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이쁜 신입들 보여드렸으니까요. 요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지금 컨디션이 최상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저만 만족스럽죠? 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하니까요, 이 아이들 보여드리기가 용이치가 않네요.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